다문화 가정이 이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2세들을 위한 균등한 교육권 보장이나 여전한 의사소통 장벽, 한국인 배우자의 고령화 등 풀어야 할 문제도 많은데요. 오늘 짤막대담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여성으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림 씨와 다문화 관련 얘기 나눕니다. 김정림 씨는 최근 대통령직 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도 위촉됐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제주와 인연을 맺은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네, 2006년도에 왔어요. 15년 정도 됐네요. 네, 국내 다문화 가정이 자리를 잡은 지 30년이 됐습니다. 네. 다문화 100만 명 시대라고도 하는데 요즘 다문화 가정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가장 큰 어려움은 소통이겠죠. 그다음 네. 직업과 자녀 교육. 네, 네. 크게 세 가지. 예. 네, 그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은 충분한가요? 충분하다, 불충분하다기보다는 효율적이지 않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혼 이민자인 경우는 입국 초기와 장기 체류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어느 아무것도 소홀함이 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초기 입국자에 한해서 이제 집중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전문성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최근 KBS에서 다문화 가정 한국인 배우자의 고령화 문제를 전했는데요. 다른 다문화 가정 여성분들을 만나보면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이 생겨나서 자리 잡은 지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남편들이 고령화에 됐고 또 시부모님들도 모셔야 되고 또 이제 자녀들도 책임져야 되는 이주 여성들이 여러 가지 정말 실제 상황 많이 어렵죠. 네,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가 이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못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아마도 주거 문제라든가 아니면 생활 문제, 또 체류 자격 문제, 자녀 교육 문제, 혼자서 감당해야 되죠, 다. 네, 예. 이 배우자 고령화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다문화 가정이 그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 여성들을 우선 빨리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주 여성에 대한 그 취업 교육, 기술 교육, 그리고 공공 일자리 교육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이미 이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사회로 진출한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자녀들의 교육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어려움은 없나요? 어려움이 많죠. 아무래도 일반 가정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 진로라든가 진학에 관한 아카데미 네. 뭐 이런 교육에 많이 참석을 하면서 정보들을 많이 얻죠. 근데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이주 여성들이 그런 진학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도 또 참여를 한다 해도 그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 정보 부족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이것이 자녀들에 대한 이제 진학이라든가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취미 위주인 프로그램보다는 좀 전문성, 네. 그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교육청이나 뭐 학교마다 뭐 알림장이라든가 이제 보내고 있지만 그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좀 다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네, 참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다문화 가정에서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겪는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비대면 원격 수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네. 이주 여성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자국이나 한국에 와서 그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이나 또 디지털 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아이들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제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맞벌이다 보니까 이제 애를 집에 방치하고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라든가 이제 외가 이제 맡길 친구들한테도 맡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디 애를 맡길 수가 없어서 네. 그냥 집에 애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디지털 교육 관련 지원도 참 시급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네. 네,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가요? 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이 주요 정책 과제들을 대통령한테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문화 포용사회 국정 과제가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결혼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네, 이런 앞서 설명하신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신가요? 우선 결혼 이주 여성들이 그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안정적 성장 지원, 역량 강화라든가 또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사회의 수용성 제고,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다문화 가족이나 거주 외국인도 우리들이 이웃이고 다 함께 해야 할 공동체입니다. 네. 다문화 100만 명 시대에 국민들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